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좋아하는 중개사법. 자, 오늘 몇 페이지냐? 자, 여러분들 교재 어디를 봐주셔야 되냐면 93페이지 맞습니까? 예, 중개사무소 들어갑니다. 이제 사무소부터 들어가는데 사무소는 뭐 시험에 한 두 문제 정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쭉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준비되셨어요? 예, 들어갑니다. 자, 그 중개 업무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중개사무소 나오잖아요. 자, 사무소에서 알아둘 것이 일단은 설치 기준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가 있죠. 우리가 개공 종류 중에는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 또 뭐가 있어요? 공인 중개사인 개업공인 중개사, 또 법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 중개사.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중개인이라고 말을 써요. 줄여서 뭐라 그래요? 중개인. 그래서 이제 이걸 합해서 개인 개공이라는 말을 쓰죠. 자, 그러면 법인 개공은 원칙적으로 사무소를 몇 개만 둬야 되느냐? 한 개만 둬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한 개만 둬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이 분사무소 설치하여야 한다가 하라 할 수 있다.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자, 그래서 법인은 분사무소를 의무적으로 둘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개인들은 사무소 몇 개만 둬야 되겠어요? 한 개만 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내년에 이거 하면 사무소 하나만 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중개업을 하다 보면 두 개 두고 싶을 때가 있을 수가 있죠. 두 개 뒀다 그러면 등록이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필요적이에요, 임의적? 네, 그러면 틀리다 이 말이에요. 임의적. 그렇죠? 이게 자주 틀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앞에 이중 등록을 배웠잖아요. 이중 등록은 필요적 취소거든요. 이건 이중 사무소잖아요. 이중 사무소는 임의적 등록 취소. 그래서 자주 틀려요, 이게. 자, 임의적 등록 취소란 말은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걸 이제 앞으로 줄여서 임치라 할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 임치. 됐어요? 필요적 등록 취소를 필치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그리고 몇 년하고 몇 년이냐? 1년하고 1년. 징역 벌금 들어갑니다. 됐어요? 그냥 들어봐요.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천막 쳐놓고 사무 보는 거. 그러죠? 파라솔 쳐놓고 사무 보는 거. 탁자 몇 개 놓고 전화기 놓고. 이것이 이제 임시 중개 시설 떴다방을 말하거든요. 이거 못하게 돼 있어요. 자,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걸 위반해도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되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그래서 사무소는 하나만 두는 게 원칙이다. 법인만 여러 개 둘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밑줄 긋고 넘어갈게요. 자, 93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93페이지 봅니다. 자, 양가로 1번 1등록 1사무소 원칙 이렇게 나와 있죠. 세 줄 밑줄 보세요. 개업공인 중개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인데 몇 개 사무소만 둘 수 있다? 한 개. 근데 법인은 등록관 신고 관할구역 외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다 하나씩만 두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법인만 분사무소 설치할 수가 있다. 나와 있죠? 자, 뒷페이지 넘기세요. 자, 양가로 2번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후단 컴마 뒤쪽으로 미적어서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자, 이게 임시중개시설물 천막사무소 파라솔 설치하면 안 돼요. 자, 떴다방을 말합니다. 자, 이걸 위반을 했을 때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등록이 취소된다 그랬어요. 취소될 수 있다. 이걸 임의적이라 그래요. 임의적 등록 취소. 그리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그렇게 나와 있어, 나와 있어? 나와 있어.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무소는 몇 개만 두라? 한 개만 두라 이 말이에요. 법인만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뭐 그죠? 뭐 크게 공부할 건 없어요. 그리고 제재 알면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공부할 건 이거예요. 분사무소. 이걸 이제 공부할 게 많아요. 분사무소. 자, 분사무소는 이제 법인만 설치할 수 있잖아요. 법인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것이, 자, 분사무소에 대해서 설명 들어갑니다. 이 분사무소는 이제 설치 요건하고 설치 절차를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자, 설치 요건은 크게 세 가지.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또 있어요. 근데 위에 세 가지가 중요해요. 밑에 부수적인 건 뭐 어차피 절차에 또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게 한번 맞춰보세요. 네, 좋았어요.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요? 어? 아니고, 그냥 지역이었죠. 지역. 비슷했는데, 남양주 비슷했는데 틀렸어요. 자, 이건 지역을 뭐 하는 거예요? 나눈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서울 종로로 할게요. 저는 1년간 종로만 해요. 여기다가 주된 사무소를 뒀어요. 법인이 종로에다가 주된 사무소를 뒀다고. 그러면 여기는 분사무소 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남양주시입니다. 남양주시. 여기다 분사무소 낼 수 있겠어요? 몇 개만? 한 개만 돌았어요. 자, 여기는 구리시로 할게요. 구리시도 분사무소를 낼 수 있는데 몇 개만? 한 개만. 됐어요? 그럼 여기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자, 여기. 평택시. 아주 좋았어요. 평택시가 나왔어요. 그냥 군 하나 해, 군. 가평군 할게요. 가평군. 자, 가평군을 할게요. 자, 여기도 이제 분사무소 낼 수 있는데 한 개만. 그래서 이제 법에서 뭐라 그랬냐면 주된 사무소가 없는 시군구마다 몇 개씩? 한 개씩. 주된 사무소가 없는 시군구마다 하나씩 분사무소 낼 수 있어요. 이게 주된 사무소 있는 데는 분사무소 못 내요. 됐어요? 그리고 없는 남양주시 하나, 고리시 하나, 가평군 하나. 기타 뭐 강남에 하나 뭐 이렇게. 주된 사무소가 없는 시군구마다 하나씩만 둬라.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분사무소는 일단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영자를 책임자를 해. 그러면 여기는 자격증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된다. 자격증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책임자는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설치 요건은 주된 사무소가 없는 시군구마다 몇 개씩? 한 개씩. 이해됐어요? 책임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러면 법인 그러면 항상 따라붙는 게 특수법인이라고 있잖아요. 다른 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무슨 법인? 그러면 특수법인은 과연 분사무소 낼 수 있을까? 지역농협 여기에 분사무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럼 잘 봐봐.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위에는 똑같이 하나씩만 둬야 되느냐? 지역농협을 남양주시에 2개 둘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씩만 둬야 될까요? 예? 똑같이 하나만? 예, 좋아요. 그럼 똑같이 하나만 둬야 돼요. 근데 이 분사무소 책임자는 특수법인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특수법인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자, 특수법인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특수법인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농협 책임자는 자격증 없는 사람도 책임자가 될 수 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설치 요건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부수적으로 공부할 것이 분사무소 책임자는 자격증 아까 있어야 된다 했죠?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 그리고 분사무소 낼 때마다 보험 들어야 돼. 추가 설정해야 돼요. 보험 얼마 정도 들을 것 같아요? 분사무소 하나 낼 때마다. 2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2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원래 2억이었는데 4억으로 바뀌었고, 분사무소는 1억에서 2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 낼 때도 2억씩 추가 설정을 해야 돼. 그렇지. 그건 좀 기다려봐.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알아두시고 또 분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를 갖춰야 돼요. 이제 분사무실 확보해야 되겠죠. 사무소. 그리고 이제 책임자가 결격 사유 없어야 돼.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밑줄 그어 드릴게요. 자, 양가로 1번 맨 밑에 밑줄 그으세요. 94페이지. 설치 요건 나와 있습니까? 예, 두 줄 밑줄 그으세요. 법인 개공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두 줄 밑줄 그으세요. 그리고 특수법인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거기까지. 두 줄 밑줄 그으세요. 그러니까 지역농협이랄지 지역산림조합이랄지 산업단지관리기관이랄지 이런 특수법인도 분사무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 요건 기억 두 줄 밑줄 그으세요. 자, 주된 사무소가 소관 시군구를 제한 동그라미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몇 개소를 초과하면 안 된다. 한 개소.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가 없는 시군구마다 몇 개씩 한 개씩만 내라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니은으로 들어갑니다. 분사무소 책임자가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공인중개사 동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들어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목 밑줄 그으세요. 밑줄 그으세요. 그 다음에 니은 첫째 줄 후단 다만 밑줄 그으세요. 다만 다른 법률을 규정해서 중개받을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자, 특수법인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특수법인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해되셨어요? 예. 자, 이거. 자, 디귿 추가 요건 나와 있죠? 자, 가 제목만 밑줄 그으세요. 분사무소 책임자가 무슨 교육을 받으라 그랬어요? 실무교육. 자, 나로 내려갑니다. 보증 설정해야 되는데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법인 개공이 분사무소 등 분사무소보다 손해배상 보장의 보증을 얼마 이상 추가 설정? 2억 원 동그라미 추가 동그라미 2억 원 이상 추가 설정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아까 내가 원래 법인은 4억이라 그랬어요. 이제 4억으로 2억에서 4억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분사무소 하나 낼 때마다 얼마씩? 2억씩. 그러면 분사무소 지금 3개 냈잖아요. 그러면 보험 얼마 들어야 돼? 10억 이상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사무소 하나 낼 때마다 2억씩 추가로 설정하라고. 원래 법인은 얼마? 4억으로 바뀌었거든요. 작년에 2억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 낼 때마다 2억씩 추가 설정. 그래서 사무소 이제 총 4개다 그러면 10억 이상 보험이 들어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볍게 정리하시면 돼요. 되게 쉽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분사무실 확보하라 그랬죠? 분사무실 확보하라 그랬고 그다음에 마지막 책임자가 결격 사유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 제목만 밑줄 그었어요. 자, 이게 이제 추가 요건이고 자, TP 넘어갔어요. 자, 설치 신고가 나와 있잖아요. 설치 신고. 자, 칠판 봐보세요. 자, 설치 신고하러 갑니다. 자, 여러분들 내년에 법인 만들면 우리가 분사무소 내야 되잖아요. 안 내도 되지만 일단 낼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느냐 이거 설치 신고 절차입니다. 자, 봐보세요. A 법인 개공이 자, 주사무소는 어디다 뒀어요? 종로에다 뒀어요. 자, 그럼 분사무소는 어디다 설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분사무소 설치하려고 하는 거. 예? 자, 남양주시에다 설치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남양주시에다가 분사무소를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분사무소를 법인이 낼 때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남양주시장에다가 분사무소 냈다고 신고할까? 아니면 주된 사무소는 종로에다 설치했다고 신고할까?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자, 어디다 신고할 것 같아요? 여기 당첨되었습니다. 주된 사무소로 갑니다. 강력 맞습니까? 예, 주된 사무소로 간답니다. 여기다가 설치 신고 들어가요. 여기다가 설치 신고를 해야 돼. 주된 사무소 쪽으로.
그러면 신고할 때 그냥 가겠습니까? 구비서류 제출하겠어요? 구비서류 제출해야 되겠죠. 이제 이것이 뭐냐면 분사무소는 책임자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책임자 자격증 사본 제출할까요? 안 할까요? 아까 책임자 자격증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안 합니다. 왜? 이 자격증하고 법인 등기부 있잖아요. 이건 무조건 확인이요. 공통이에요. 다. 자격증하고 법인 등기상 증명서는 제출이 아니라 확인 들어가요. 등록관청에서 시도에서 확인 들어간다고. 본인이 입증할 수 없어요. 그러면 책임자 뭐가 필요하느냐면 실무교육입니다. 무슨 교육?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제출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보증설정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보증설정 증명서류. 자, 보증 보험증서 4번. 그럼 아까 보험 얼마 이상 추가 설정 증명서류? 2억 원 이상 추가 설정 증명서류입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제출해야 돼요. 뭐 임대차 계약서랄지. 이해됐어요? 임대차 계약서랄지, 뭐 전세 계약서랄지, 사용대차 계약서랄지 이런 거.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이때 수수료 납부할까요? 관청에다 무슨 일을 하면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수수료 납부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되겠죠. 그럼 잘 봐봐.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자, 시군구 조례를 따를까? 시도 조례를 따를까? 시군구? 시도? 시군구? 강력 주장하십니까? 시군구입니다. 시도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시도가 아니니까 시군구 조례니까 일단은 시군구 조례를 따르니까 종로 근데 이제 뭐 서울시나 경기도 조례는 아니고 일단 시도 조례가 아니니까 그러면 종로구 조례를 따라야 될까요? 남양주시 조례를 따라야 되냐? 또 이 문제가 제기되죠. 자, 뭘로 해야 될까? 종로구 조례를 따라서 수수료 납부해야 될까요? 남양주시 종로구? 왜? 신고가 주된 사무소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로구 조례를 따라야 돼.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자, 신고가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뭘 주냐면 신고 확인서를 줘요. 신고 뭘 준다? 확인서. 이게 이제 처리 기간이 7일입니다. 처리 기간이 며칠? 7일이네. 그러면 남양주 시장은 자기 지역에 사무소 들어온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럼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 언제까지?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알려주게 되었어요. 통보를 해주게 되었는데 지체 없이 남양주 시장에게 거기 분사무소 설치됐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 봐봐. 이게 이제 설치 신고 절차거든요. 이제 몇 가지만 더 봐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등록증은 게시를 하고 영업해야 되거든요. 그럼 법인 등록증 여기 게시하면 딱 맞아요. 그럼 분사무소에는 뭘 게시해야 돼요? 분사무소는 뭘 게시할까? 신고 확인서를 게시합니다. 원본을 게시하게 됐어요. 신고 확인서 원본. 근데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누가 가져가 버렸을까? 아니, 신고 확인서를 누가 가져가 버렸다니까. 누가 가져갔어요? 그렇죠. 도인이 가져갔어. 그럼 분실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재발급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요. 그러면 다시 이 종로구청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종로구청장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합니다. 왜? 여기도 수수료가 있어요. 여기도 종로구 조례에 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돼. 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신고 들어오면 협회도 통보사항에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밑쪽으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교재의 96페이지를 보세요. 자, 설치 신고는 첫째 줄 분사무소 쪽 시장구수 구청장에게 한달했어요. 주된 사무소. 첫째 줄 중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밑줄 보세요. 주된 사무소 쪽에다 신고 들어간다는 거. 자, 동그라미 2번 신고 시 첨부할 서류에 나와 있죠.
자, 첫째 줄 신고서 밑줄 보세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다가 다음 서류를 첨부한다 그랬고, 거기까지만 밑줄 보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앞쪽에 자격 확인 요청. 자, 자격증은 확인 서류입니다. 자격 확인 요청 밑줄. 그 밑에 보면은 법인 등기상 증명서 나옵니다. 밑줄 보세요. 그리고 확인 동그라미. 자, 우리 과목에서 공통이 자격증하고 법인 등기상 증명서는 확인 서류에 확인 제출하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 묶으세요. 아까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4번, 보증 설정 증명 서류,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 제출하라고 해서 안 해서? 이건 이제 구비 서류, 기억, 니은, 디귿 묶어 놓으시고. 자, 그다음에 수수료는 첫째 줄 중간 지방자치단체 조례 밑줄 그어놓으세요. 지방자치단체 조례 밑줄 그으시고 그 밑에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를 했어요.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 분사무소 시군구 조례가 아니라 무슨 사무소? 주된 사무소.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보면은 신고 확인서 두 번째 줄. 자, 신고 들어가면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처리 기간은 세 번째 며칠? 7일.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동그라미 재교부 있죠. 첫째 줄 분실해소 몇 줄, 기재사항 변경 몇 줄. 자, 뭐 재교부는 뭐 분실하거나 못 쓰게 됐을 때 또는 뭐 기재사항 바꿀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도 수수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니은 첫째 줄 지방자치단체 조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로 안에 주된 사무소 시군 자치구 조례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게 아까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자,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 신고 들어가면은 이 주된 사무소 등록관제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구소 구청에게 언제까지 통보해줘? 지체 없이. 그 두 번째 줄 중간 지체 없이 동그라미, 세 번째 줄 통보 동그라미 주세요. 지체 없이 동그라미, 통보 동그라미. 이 지체 없이 알아야 돼. 이거 기간이니까. 이 지체 없이도 기간이잖아요. 알아야 되고.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신고 들어가잖아요. 종로구청장에 법인들이 그 분사무소 냈다고 신고 들어오잖아요. 모아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에다가? 협회에다가 통보. 다음 달 언제까지? 10일까지. 자, 우리가 이 앞주에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한 거 하나 배웠거든요. 뭐 어디서 나왔어요? 다음 달 10일 협회 통보한 거 이 앞주에 배웠거든요. 뭐 할 때 나왔어? 에? 그거 아닌데. 등록증 교부했을 때. 기억나요? 그래서 이제 내가 거기에 찾아드릴게요. 거기 71페이지 보면, 자, 71페이지 보고 있어요? 자, 양가로 4번에 등록사항도 협회 통보 나와 있죠. 그래서 박스 안에 그 기억만 내가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이거 등록관제 협회 통보사항 이 앞쪽에 기억 배웠어요. 근데 오늘은 니은 나오잖아. 니은. 분사무소 무슨 신고할 때? 설치 신고할 때 협회 통보사항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 이 박스를 나중에 다 외워야 돼요. 지금 이제 2개 배웠어. 이 앞뒤에 등록증 교부할 때 통보, 분사무소 설치할 때 통보. 이해됐어요? 예, 그거. 그 박스 이제 니은까지 밑줄 보세요. 니은까지 협회 통보사, 니은까지 협회 통보사. 밑줄 그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협회 통보사항 시험 자주 나와요. 이렇게 묶어가지고도 나오고 지문 하나씩 빼가지고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됐죠? 자, 그래서 분사무소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이렇게 공부를 해봤거든요. 되게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00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뭐가 나와요? 거기에 공동사무소가 나오잖아요. 공동사무소. 공동사무소에도 들어가 볼게요. 공동사무소라는 건 뭘 의미해요? 사무소를 같이 쓴다 이 말이야. 사무소를 같이 쓴다. 개공끼리. 자, 그러면 칠판 보세요.
이 공동사무소 설치 요건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법인 개공은 방금 분사무소 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법인 개공이 공동사무소 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법인 개업 공인 중에서 공동사무소 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하고 부칙 6조 2항 이렇게도 공동사무소 낼 수 있을까요? 있다고 지금 적고 있잖아요. 있어요. 끼리끼리만 낸 게 아니라 이렇게 종류가 달라도 가능하다. 종별이 달라도. 됐어요? 그러면 이게 가장 문제잖아요. 봐보세요. 여기 남양주죠. 남양주시에 있는 A 개업공인중개사하고 구리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B 개공이 공동사무소 낼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공동사무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지역이 다르더라도 가능해요. 왜 가능한가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도 공동사무소 낼 수 있어요. 됐어요? 그리고 공동사무소 내려면 개공 몇 명 이상이 내야 돼요? 2명 이상. 혼자서 공동사무소 내 말이 안 되잖아요. 최소 몇 명 이상. 2명. 그러면 혼자서 사무소 내놓고 공동사무소다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옆 사람이 뭐라 그래요? 혼자서 사무소 내놓고 공동사무소다 그러고 돌아다니면. 돌았다래. 아주 좋았어요. 돌았다. 아주 좋았어요. 하여튼 그것은 알아서 생각할 일이고, 자, 최소 몇 명 이상, 2명 이상은 돼야지 공동. 자, 그러면 설치 요건이고, 그다음에 설치 절차 한번 봐드릴게요. 자, 가장 문제가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 3번. 이게 가장 문제잖아요. 어떻게 떨어져 있는데 공동사무소를 낼 수 있을까? 그죠? 한번 봐볼게요. 이제 설치 방법이거든요. 지금 남양주시에 있는 A 개공하고, 자, 어디? 구리시에 있는 B 개공이 있어요. 자, 이 둘은 어떤 관계일까요? A하고 B. 친구 관계요. 친구 같이 공부했던 관계예요. 그래서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 사무소를 각각 따로 냈지. 남양주에 하나 내고 구리에 하나 내고. 그러죠? 근데 어느 날 만났어요. 왜 만났을 것 같아요? 그냥 만나서 친구니까. 그래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물어봤어요. 영업 잘 되냐? 그러니까 서로 안 된대.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분석을 한 거지. 왜 안 될까? 그래서 분석을 했더니 떨어져 있으니까 안 된다. 공부할 때도 같이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합치자 그랬어요. 합치자. 그래서 이제 서울 강남에다가 합치자. 그래서 A하고 B하고 강남에다 사무소 탁 내요. 사무소 냈죠. 그럼 공동사무소 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를 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설치 신고한 게 아니라 각각 이전 신고를 하는 거예요. 공동사무소 내놓고 B는 강남구청장에게 이전 신고, A는 누구에게? 강남구청장에게 무슨 신고? 각각 이전 신고한 거예요. 따로따로 10일 이내에 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제 사무장소에서 공동사무소가 됐어 안 됐어? 됐죠. 이렇게 공동사무소가 떨어져 있어도 된다니까. 자, 그러면 이거 봐보세요. A가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데 B가 A 사무실로 와서 공동사무소 낼 수 있을까?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거 사무소 옮겨놓고 이렇게 이전 신고하면 돼요. 남양주 시장에게. 무슨 신고? 이전 신고. 됐어요? 공동사무소 내놓고 이전 신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전 신고할 때는 그냥 한 게 아니라 이 A 개공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승낙서를 첨부해야 돼요. 사무실 사용 승낙서. 사무실 뭐다? 사용 승낙서. 왜 그러냐면 승낙도 안 받고 임의적으로 이전 신고해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이 사람들 쓰는데 이 사람 승낙이 있어야지. 자, 그래서 이제 건물주 승낙서 그러면 틀리고 개공 승낙서입니다.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승낙서를 첨부를 해서 이전 신고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승낙서 첨부를 합니다. 또 반대로 자, A가 B 개공으로 합칠 수도 있어 없어? 그럼 이제 A는 누구에게? 구리시장에게 이전 신고. 이때도 이제 B 개공 사용 승낙서 첨부해서 됐어요? 이렇게 해서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장소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합칠 수도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봐봐요. A가 업무정지 받고 있어요. 예, A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어요. A가 지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거든요. 근데 B가 A 사무실로 와서 사무소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B가 A 사무실에다 공동사무소 낼 수 있을까? A가 지금 업무정지 기간에 있다니까? 낼 수 있어요? 저긴 없다는데. 하여튼 뭐 둘 중 하나겠죠. 우리 여기 늦게 오셨으니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가 업무정지 받은 기간 중에도 좋아요. 여기는 없어? 이쪽은 다 없다고. 아, 이쪽 파트는 주로 있다고. 이쪽은 없다. 이제 자, 우리 맨 오른쪽 결론 있어요? 예, 없습니다. 없어요. 아주 좋았어요. 자신 있게 대답했는데 틀렸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업무정지 기간에 A가 있잖아요. 근데 B가 여기서 공동사무소 내려고 오잖아요. 그럼 승낙서 내주면 안 돼. A가 사무실 사용 승낙서를 내주면 안 된다고. 이해됐어요? 그럼 만약에 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A 계공이 업무정지 안 받은 B 공공 사무실로 가서 사무소 낼 수 있을까?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무조건 공동사무소 낸다 못 낸다? 들어오면 승낙서 내주면 안 되고 반대로 가도 안 되고. 근데 휴업 기간 중에는 가능해요. A가 지금 휴업 기간 중에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쪽에 와서 공동사무소 낼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안 되고 무슨 기간 중에는? 휴업 기간 중에는 가능.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사무실 운영은 어떻게 할까요? 운영. 각각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원 고용하는 것도 각각. 직원이 사고 의뢰인에게 손해 끼치잖아요. 손해 끼친 것도 각각입니다. 그래서 AC 라인은 책임 안 져. B, D만 지는 거지. 이해됐어요? 또 우리가 등록증, 자격증 개시하고 영업해야 되거든요. 사무실에 개시하는 것도 각각, 보험 드는 것도 각각, 인장 등 설정하는 것도 다 각각이요. 그럼 도대체 왜 공동사무소를 내요? 그냥 따로따로 하지. 그래, 경비 절감, 뭐 임대료 할지 관리비를 할지 기타 등등 비용이 절감될 수 있잖아요. 또 정보도 교환할 수 있고 업무도 협조할 수 있다. 됐어요? 자, 그래서 공동사무소 한번 해봤어요.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밑줄 그어 가야지. 밑줄. 자, 의 밑줄 그으세요. 의. 100페이지 의 첫째 줄. 개공은 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공과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지문.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공동사무소입니다. 자, 설치 방법. 자, 설치 방법은 첫째 줄. 사무소는 동시 이 시에 하나의 사무소 개설 등록 동그라미, 이전 신고 동그라미. 개설 등록한 방법으로도 설치할 수 있고 이전 신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내가 설명한 건 주로 이전 신고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두 번째 줄 수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최소 인원은 2인 이상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법인 개공도 낼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종별 등록 관청이 다른 개공 간에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종별이 다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요. 이 종류가 다르다. 이렇게 등록 관청이 달라도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휴업 기간 중에도 무슨 기간 중에도 휴업 기간 중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휴업 기간 중에는 가능해요. 자, 근데 설치 제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두 번째 줄 후단.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방법으로 개공과 공동사무소를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동그라미. 자,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를 낼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밑에 게 뭐냐? 승낙서 내주면 안 되고 또 반대로 가도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기억 니은이.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업무정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공부하는 방법은 휴업 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 낼 수 있지만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를 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승낙서 제출 동그라미 3번 밑줄 볼게요. 세 번째 줄 후단.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공은 뭘 첨부하라?
승낙서 뭐 다른 계공입니다. 자, 여기서 건물주 승낙서랄지 임대인 승낙서 그러면 틀려요. 뭐 건물주 승낙서랄지 임대인 승낙서 그러면 틀려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같이 사용하려고 하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양가로서 한번 개별적 운영 있어요? 두 번째 줄 밑에 적으세요. 개별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구체로 어떤 거냐 따라서 밑에 개시 의무 등록증 개시하고 영업을 할 때 개시는 각각, 보험 드는 것도 각각, 사무소 명칭 쓰는 것도 각각. 자, 같이 사무소를 쓰더라도 한쪽은 호박공인중개사 사무소, 다른 한쪽은 오이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써도 된다고. 자, 인장 등록 각각입니다. 됐어요? 다 각각이요. 운영은 각각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같은 장소만 쓰는 거지. 그러죠? 같은 장소만 쓴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공동사무소 끝.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소 이전. 이전 들어갑니다. 이전은 지금 이 교재는 통합적으로 쓰여 있어서 내가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분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사무소 이전. 이건 이제 같이 묶여서 써서 내가 보기 편하게 구분해서 설명한다고. 됐어요? 자, 사무소는 전국 어디든지 이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가능해요. 전국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남양주에서 서울로 갈 수도 있고 부산으로 갈 수도 있고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부칙 6조 2항 개업공인 중에 중개인들 있잖아요. 중개인도 전국 어디든지 사무소 이전할 수 있을까? 예, 가능합니다. 근데 업무 지역이 바뀌는 거지. 경기도에서 서울로 가면 이제 서울로 업무 지역이 바뀌는 것이지 전국 어디 가능할 수 있어요. 사무소 이전은 종별 불문하고 다 전국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공부하러 떠나야 되냐? 이거 공부하러 떠납니다. 자, 봐보세요. 자, 사무소 이전은 크게 이제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첫 번째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 이게 뭐냐면 남양주시에서 남양주시로 이전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설명 들어갈게요. 여러분 교재는 통합으로 써갖고 따로따로 내가 분리를 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느냐? 개업공인중개사가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요? 그래, 남양주 시장 그죠? 등록 관청입니다. 아주 좋았어요. 여기가 등록 관청이죠. 여기다 이전 신고하는 거예요. 며칠 이내? 10일 이내. 사무소 이전은 무조건 10일 이내예요. 자, 여기서 10일 이내란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이내란 말은 사전 신고란 뜻이에요. 사후 신고란 거예요. 사후란 뜻이에요. 앞으로 이내란 말이 자주 나와요. 7일 이내, 10일 이내. 사후란 뜻이에요. 옮겨놓고 나서 며칠 이내? 10일. 그러니까 먼저 사무소 옮겨놓고 나서 10일 이내 신고하라 이 말이에요. 사후 신고란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때 뭘 첨부를 해야 되냐? 등록증 첨부해야 돼요. 자, 그리고 사무실 확보 증명서로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 첨부해요. 자, 그러면 왜 등록증을 첨부하겠어요? 그 이유. 그냥 외우지 말고 왜 등록증을 이전할 때 첨부를 할까? 원본입니다. 원본. 사본이 아니라. 왜 첨부할 것 같아요? 그렇지. 자, 등록증에 보면 사무소 소재지가 들어있거든요. 사무소 소재지. 그러면 사무소 옮겼어 안 옮겼어? 그러면 사무소 소재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어요. 그러면 등록증에 그 기재된 걸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관청에서 준 거기 때문에 자기가 의무적으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등록관청인 남양주 시장에 제출하면 여기서 등록증 무슨 발급해줘요? 기재상 바꿔서 무슨 교부? 재교부. 재교부 해준 게 원칙. 됐어요? 근데 기존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기존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에 거 쫙 그어버리고 밑에서 새로 써서 줄 수 있다 이거. 같은 등록증에다가 좀 지저분하겠지만 이해됐어요? 그럼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근데 뭐가 원칙이요? 재교부가 원칙. 이것은 기존 등록증에 위에 그어버리고 밑에 새로 써서 줄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이런 절차를 갖죠. 그래서 관할구역 내의전 절차는 이렇습니다. 됐죠? 10일 이내. 자, 밖으로 가볼게요.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이 밖이란 말은 남양주시에서 어디로 가고 싶어? 강남으로? 좋아서 강남으로 간답니다. 강남구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전 신고를 해야 되냐 이거잖아요. 자, 보세요. 개업공인 중개사가 자 이거 한번 이게 뭘 것 같아요? 어? 어떤 등록관청입니까? 남양주시장이요, 강남구청장이요? 네, 아니고 남양주시장입니다. 이걸 정전의 등록관청이라는 말을 써요. 정전의 등록관청이라는 말을 쓰고, 자 이게 뭐 같아요? 네, 강남구청 이전 후 등록관청, 이전 후 등록관청이라는 말을 써요. 법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어디다가 이전 신고를 해줘야 될까? 개공이 정전 등록관청에다 이전 신고를 할까요? 강남구청장에 이전 신고를 할까요? 강남구청장? 가까운 남양시장 안 가고 멀리 가야 돼? 예, 하여튼 강남구청장 여기는 정전에다 이전 신고해야 돼? 견해가 대립되네. 결로 정전했다가 바꿀 생각 없어? 또 산책 가야 되는데 바꿀 생각 없냐고. 없어요? 바꿔봐. 바꿨어요? 바꿨어요, 바꿔. 결국은 바꿨어요. 자, 이전 후에다 직접 이전 신고 들어갑니다. 여기 사무소 이전을 갈 곳에다가 이전 신고하라고. 됐어요? 이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 며칠이네? 10일. 사무소 이전은 무조건 10일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구비 서류도 똑같아요. 등록증하고 아까 뭐 제출하라 그랬어요?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 제출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공이 할 일은 똑같죠. 다만 이전 후에 다 한다는 것 뿐이지. 자, 그러면 아까 등록증 제출한 이유가 왜 제출한다 그랬어요? 소재지 변경. 그럼 여기서 재발급 해줘요. 강남구청장이 소재지 바꿔서 무슨 교부? 재교부 해줘요. 그럼 내하고 차이점이 뭐겠어요? 내하고 차이점이 뭐냐고. 내는 재발급이 원칙이고 기존 등록증에 변경해서 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밖은 무조건 재교부 몇 가지 방법?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왜 기존 등록증에 변경해 줄 수는 없다? 그래, 직인.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강남에서 영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등록증에가 이 강남구청장 직인이 찍혀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강남에서 영업하니까 강남구청장 직인 찍힌 등록증 게시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존 등록증에 변경해 주면 직인은 남양주 거 시장 거고 소재지만 또 강남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갈 때는 무조건 무슨 교부? 재교. 몇 가지 방법?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됐죠? 그러면 처음 영업했던 데가 어디요? 정전. 남양주 시장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전 후 강남구청장이 서류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것은 이제 관청에서 할 일이에요. 개공이 할 일은 아니지만 공부는 해야 돼요. 서류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서류 보내줘 안 보내줘? 보내줍니다. 언제까지? 지체 없이. 오늘 지체 없이 엄청 나와요. 지체 없이 계속 나올 건데 지체 없이 송부를 해주게 됐어요. 얘가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송부 서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뭐 등록대장이랄지, 뭐 개설 등록 신청 서류랄지, 최근 1년간 행정 처분 및 처분 절차 진행 중인 경우 관련 서류들이 있거든요. 이건 서서히 하기로 하고, 그건 서서히 해도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됐죠? 됐죠? 그럼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사고 치고 남양주시에서 영업할 때 사고 쳤다는 걸 보수 엄청 많이 받아 먹었어요. 보수 원래 많이 못 받게 돼 있잖아요.
보수 많이 받아먹고 사무소를 강남으로 옮겼죠. 근데 그 사건이 여기서 터진 거예요. 여기 있을 때 터진 게 아니라 남양주시에서 사고 친 것이 강남에서 영업할 때 사고 터진 거예요. 그러면 이 초과 보수 받으면 등록 취소 사유거든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그럼 등록 취소는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남양주시장이 등록 취소 처분을 할까요? 강남구청장이 할 것 같아요. 이전 후에서 강남구청장이 강력 주장하십니까? 아까 억지로 바꿔서 했는데 아 이번에는 맞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맞답니다. 자 이전 후 여기서 행정 처분이 이루어져요. 여기서 처분이 이루어진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디서 사고 쳤든지 간에 현재 몸담고 있는 관청이 처분청이에요. 뭐 등록 취소를 하든 업무 정지를 내리든. 됐어요? 자 이거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밑쪽으로 갈게요. 자 세 번째가 분사무소 이전이 있거든요. 무슨 사무소 이전? 분사무소 이전. 자 봐보세요. 자 A 법인 개공이 있어요. A 법인 개공인데 자 주사무소는 어디다 뒀을 할까요? 종로구. 아까 분사무소는 어디다 뒀어요? 남양주시에다 뒀잖아요. 남양주시에다 뒀어요. 근데 이걸 이전을 합니다. 구리로 갈게요. 구리시로 이전합니다. 자 봐보세요. 자 이것은 이게 분사무소 이전이요. 지금 주된 사무소 종로구 주된 사무소는 움직이지 않고 있죠. 뭔만 움직이고 있어요? 분사무소만. 이게 분사무소 이전이요. 만약에 이게 움직이면 저기 왼쪽에서 배운 거하고 똑같아요. 왜? 법인은 여기가 등록관청이거든요. 이건 등록관청이 아니에요. 여기가 등록관청. 주된 사무소 쪽이 등록관청이거든요. 그래서 주된 사무소 움직이면 아까 왼쪽에서 배운 거하고 같이 가는 거고 분사무소 이전은 분사무소가 움직이는 것이지 주된 사무소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분사무소 이전은 어디다 이전 신고를 할 것 같아요? 한번 찍어봐요. 자 종로구에다 이전 신고를 할까? 남양주시에다 이전 신고할까? 구리시에다가 이전 신고할까? 찍어봐요. 분사무소 이전을 할 때 종로구? 아까 설치도 종로구청장이 했죠. 그럼 이전도 종로구청장? 확실하게? 그래요. 이전 신고도 주된 사무소로 갑니다. 며칠이네? 10일이네. 자, 그럼 이때 뭘 첨부해야 되냐? 똑같아요. 등록증 대신 아까 우리가 뭘 받았어요? 신고 확인서를 받았잖아요. 아, 그래서 안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제 등록증은 똑같은 거예요. 소재지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됐어요? 자, 이걸 첨부해서 종로구청장에 제출. 그럼 종로구청장에게 신고 확인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신고 확인서 기재사항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죠. 그러면 종로구청장이 신고 확인서를 기재사항 바꿔서 무슨 교부? 재교부 해줍니다. 이해됐어요? 재교부 똑같아요. 원리가 저기하고.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이것은 밖으로 갔기 때문에 재교부 한 가지만 있겠죠? 근데 이 분사무소를 남양주에서 남양주시로 갔어요. 옆건물로 갔어요. 옆건물로 간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거죠? 그러면 똑같아요. 재교부가 원칙이고 그전 신고 확인서에 변경해서 교부할 수도 있다 없다? 몇 가지? 두 가지. 내로 갈 때는 남양주에서 남양주로 분사무소 옮겨야 돼요. 밖으로 갈 때는 재교부 한 가지. 됐어요? 원리가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구리시장은 자기 지역에 사무소 이전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요? 그럼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러면 하나 더. 지체 없이 통보를 해주고 그러면 이 남양주 시장은 시장에게는 통보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이전에 갔다고. 안 할 것 같아? 강력 주장하십니까? 네, 좋았어요. 하여튼 안 하고 해줘야 되고, 좋아. 옆에 앉았지만 분당이 나눠져서 그런가? 해줘? 해준답니다. 양쪽에다 하게 돼 있어요. 양쪽에다. 언제까지? 지체 없이. 여기도 통보해 주게 됐어. 이전 전 및 이전 후
이전 전 및 이전 후, 이전 전 및 이전 후, 이전 전 및 이전 후 양쪽에다 통보하는데 언제까지? 지체 없이. 이해됐죠? 자, 이게 분사함수 이전이야. 자, 여러분 교재는 이게 세 가지가 같이 묶여서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설명했으니까 밑줄으로 갈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101페이지 양가로 1번. 중개사무소 이전의 있어요? 네, 첫째 줄 개공이 이전할 때 이전하려부터 며칠이네? 10일 이내 밑줄 신고 동그라미. 자, 사무소 이전은 무조건 10일 이내란 말, 신고란 말. 무조건 10일 이내란 말, 신고란 말. 무조건 10일 이내란 말, 신고란 말. 정리되고 있어요? 자, 밑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부칙 6조 2항에 따른 개공, 중개인도 전국 어디든지 사무소 이전할 수 있어 없어? 중개인도 전국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다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휴업기간 중에도 이전할 수 있다며 적으세요. 휴업기간 중에도 사무소 이전 가능합니다. 자, 양가리 2번 이전 절차. 이전 절차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제목만 찍어서 사무소 먼저 이전해 놓는다 이 말이에요. 먼저 이전해 놓는다. 그리고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뒷페이지 동그라미 2번 이전 신고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무슨 신고한다? 그러니까 그 순서요. 제목이 먼저 사무소 옮겨놓고 나서 2번 제목이 이전 신고한다. 그죠? 그럼 며칠 이내 한다 그랬어요? 10일 이내에 맺어서 사후 신고. 자, 그러면 어디다 신고하느냐? 니은 등록관청 동그라미. 등록관청에 한데 단서가 뭐요? 관할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에다 한다 그랬어요? 이전 후에다 한다 그랬어요? 이전 후. 이제 같이 쓰여 있잖아요. 자, 밖으로 갈 때는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전 신고를 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 네 번째 줄, 세 번째 후단. 분사무소 이전은 어디다 한다 그랬어요, 아까? 주된 사무소 동그라미. 주된 사무소 쪽에다 한다. 이제 세 가지가 같이 묶여서 있어요, 지금. 묶여서. 자, 그래서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 쪽에 한다는 거. 자, 구비 서류 있죠? 가 밑줄 그으세요. 등록증하고 분사무소는 신고 확인서가 되죠? 가로 안에. 그리고 나가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요. 되게 길죠? 나가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입니다. 그죠? 밑줄. 자, 동그라미 3번. 기억 보세요. 첫째 줄 후단. 그러면 신고 들어가면 등록증. 분사무소는 신고 확인서. 무슨 교부? 재교부. 그죠? 나와 있죠? 재교부가 원칙. 근데 니은을 보세요. 다만 개공이 관할지역 내 밑쪽으로 내로 이전한 경우는 등록증하고 신고 확인서에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자, 동그라미 4번 서류 송부 첫째 줄 후단부터 밑쪽에서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 송부를 요청하라 그랬죠? 종전 등록증에 서류 송부 요청하죠? 그러면 세 번째 줄 언제까지 서류 송부? 지체 없이 밑죠. 지체 없이 밑죠 보세요. 그러면 송부 서류가 뭐냐? 기억 니은티고 묶어 놓으세요. 기억의 후단에 등록대장 밑죠 보세요. 너무 길잖아요. 뒤에 보면 등록대장이라는 단어 있죠. 그리고 이 니은이 개설 등록 신청 서류. 이것이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처분 절차가 진행 중 관련 서류들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잖아요. 자, 동그라미 5번 행정처분 통보 간판 철거가 나와 있는데, 자, 아까 우리가 뭐라 했어요? 그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할 때 어디서 사고 쳤든지 간에 종전에서 처분한다 그랬어요? 이전 후에서 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기억에 나왔네. 두 번째 줄 후단.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밖으로 이전했을 때는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정처분을 행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보세요. 이전 신고를 받는 등록관청은 이전 신고사항 밑에 보세요. 이전 신고사항.
이전 신고사항 몇 적었어요? 그 밑에 좀 이것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협회 통보사항이 이제 몇 군데 배웠어요? 세 가지. 아까 71페이지 등록증 교부. 아까 분사무소 설치. 그리고 사무소 이전. 사무소 71페이지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그럼 이제 디귿까지 했네. 71페이지 박스. 그죠? 협회 통보사항이 아까 등록증 교부 이합제 배웠고 아까 니은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했잖아요. 디귿 뭐가 나왔어요? 사무소 이전.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전 신고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이라고.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씩 나와요. 됐죠? 자, 협회 통보사항 다시 이제 103페이지로 넘어와서 니은에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 중에 하나가 사무소 이전 신고도 통보사항이다. 이해됐어요? 자, 디귿 한번 보세요.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을 때는 지체 없이 동그라미. 이전 전 및 이전 후. 그러면 양쪽에다 통보한다 그랬어요? 한쪽에만 통보한다 그랬어요? 양쪽 다 저기죠. 맨 오른쪽에. 이전 전 및 이전 후 양쪽에다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리고 이제 이 간판 철거 사유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사무소 옮겼잖아요. 그러면 종전 사무소 간판 철거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래서 이제 그 니을이 그거예요. 지체 없이 동그라미 간판 철거. 간판 철거 했어요? 언제까지 철거해야 돼? 지체 없이. 간판 철거 지체 없이. 그리고 이제 제재. 사무소 이전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고 과태료 들어갑니다. 몇만 원 이하고 과태료? 몇만 원? 몇만 원? 몇만 원? 이 제재가 우리 과목에 많잖아요. 제재가 돼야지 점수가 나와. 우리 과목은. 그래서 이 제재는 잊어먹더라도 자꾸 읽으세요.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고 과태료다.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면 나도 왜 틀리고 싶어도 막 맞아. 미쳐. 나는 왜 틀리고 싶은데 자꾸 맞지? 그러고 미친다고.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 사무소에 대해서 하니까 1시간이 끝났네. 정확하게 1시간 끝났어요. 사무소만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휴식 갔습니다. 휴식.